2020년 12월 17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 14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미국이 1945년 두 개의 원자폭탄인 리틀보이와 팻맨을 제작하였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재 271페이지 여섯 번째 줄 1945년 폐색이 짙던 독일은 연합군 측에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해 미국은 8월 9일 미국이 마침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해넘에서 영국군 수뇌부가 독일 포츠담에 모여 점령한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었고, 특히 이 회의에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과 한국의 독립을 담은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원자폭탄이 투여된 데에야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원자폭탄의 크기와 또 원자폭탄에 투여된 이후에 거대한 버섯구름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271페이지 10번째 줄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되었고, 두 번째 원자폭탄이었던 팻맨은 1945년 8월 9일 고쿠라에 투하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고쿠라 상공은 예측과는 달리 일기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고쿠라 상공은 연기와 안개로 자욱했지만 날씨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투하 지역을 나가사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원자폭탄 두 발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272페이지 다섯 번째 줄 20세기 초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과학자의 세계적 사회적 역할과 과학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대 이후 계몽과 진보를 상징하던 과학은 언제든지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사실상 그 탄생부터 군사 연구와 동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그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지만 전후 세계는 또다시 냉전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냉전이 해체된 오늘날에도 과학기술은 새로운 병기 제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도 있는 진보와 상징임과 동시에 재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세기 이후 과학의 역사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의 마지막 장인 제30장 자연을 지배하려는 시도 유전자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3페이지 7번째 줄, 유전자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그레고르 멘델은 1843년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대수도 원장의 추천으로 빈 대학에 입학하여 물리학, 화학, 동식물학 등을 공부했으며 빈에서 뷰벤의 수도원으로 돌아온 1856년경부터는 생물 유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재 275페이지 두 번째 줄, 멘델 이전의 생물학은 주로 관찰 위주의 연구 방식을 취하여 왔었습니다. 다윈과 윌리스 같은 생물학자들은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거기서 특별한 이론을 돈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멘델은 당시의 생물학 연구에 매우 생소했던 실험과 통계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생물학에도 실험 과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재 280페이지 네 번째 줄, 뉴턴의 물리학이 17세기의 과학에 혁명을 몰고 왔듯이 유전자 과학은 20세기 후반에 화려하게 등장하여 미래의 과학을 책임질 주도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20세기 말에 이루어진 유전자 과학에 관한 눈부신 성과는 21세기에는 인간이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이 혁신적인 놀라운 기술 앞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말해주듯이 통제되지 못한 과학은 인류에게 쓰라린 교훈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유전자 과학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한 신으로부터 넘겨받은 열쇠인지 결코 열리지 않아야 할 판도라의 상징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9장의 전쟁과 과학자, 30장의 유전자와 과학자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겸손과 삶의 태도가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위한 과학이어야 하며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이 되는 과학일 때 과학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고 가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인 15주차는 한 학기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다음의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4주차 토론 게시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수자와 학생에게 알리는 꼭 지켜야 할 기말
주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지 제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또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 시험지가 제가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험지가 제출되지 않으면 제 시험을 봐야 하고 제 시험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말 시험을 볼 때에는 꼭 크롬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만약 익스플로저나 엣지로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할 시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스플로러나 엣지로는 절대 접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 캠퍼스로 접속할 때에는 HTTPS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즉 http bctl.bu.ac.kr로 접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크롬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편리함을 위하여서 백석대학교 사이버 캠퍼스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캠퍼스를 인터넷 창에 검색하여 접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접속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북마크로 접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크롬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해 줘야 합니다. 화면에서 있는 것처럼 꼭 HTTPS를 삭제하고 접속해야 합니다. 과학의 진실과 오류 기말시험 안내입니다. 기말시험은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7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객관식 7문항 중에서 4문항은 학생들의 예상 문제로 출제되어지고 3문항은 교수 출제 문항으로 구성되어집니다. 14주차 과제인 9주차부터 14주차 강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단원을 정해진 대로 그 안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 각 팀에서 추천된 문제를 예상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관식 2문장 중에서 한 문항은 기사를 주고 이에 대한 요약과 또 한 학기 동안 배운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출제할 것입니다. 주관식 나머지 한 문항은 미리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에서 팀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팀에 어떠한 기여를 해놨는지를 자신이 스스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팀의 성과물을 내기까지 각 팀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또한 기여를 했는지 자신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14주차 토론 게시판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어렵고 또 여러 환경적인 곤란함 가운데서도 무사히 학기를 마치게 됨을 격려하며 또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